오늘의 코인 금요일 비선실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대표님 모셔보고요.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이스트 박정현 대표입니다. 요즘 코인 시장에 여러 가지 좀 암울한 소식과 또 주변에는 적지 않게 또 손실을 보시는 분들로 인해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한데요. 역발상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역발상은 여러 분야에서 역발상의 갱점으로 다양한 전략적으로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발상의 관점에서 한번 조심스럽게 여러분과 힘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첫 방송을 하시고 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자, AI 알고리즘에 관한 또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오히려 대표님이 AI 같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소통을 좀 많이 하는 방송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역발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필요한 건 좀 희망이지 않을까. 만약에 역발상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자, 일단은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또 자료가 있어요. 어떤 분이네요. 자, 이분은 누구일까요? 이 이야기부터 저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이분 혹시 누굴까요? 누구신지 아시나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세요? 네. 예, 그 또 암호화폐 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맞아요. 예, 누구일까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요.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사 먹었다. 사 드신 분입니다. 맞아요. 그것도 무려 두 판에 1만 코인을 가지고 피자를 사 드셨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유명한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그건 12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비트코인을 화폐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거의 초창기에 1만 코인으로 피자 두 판, 그 당시에는 41달러 정도의 가치를 사 드셨습니다. 그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약간 떨어졌어도 거의 2조 2천억 원 이상의 그 가치가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예,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기도 하고, 12년 전에 그 0.1달러밖에 안 된 그런 비트코인이 지금은 1만 7천 달러 이상의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코인이 되었고, 반대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또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또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또 그려보는 관점에서 한번 이 시장에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근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잠깐 이제 다음 또 내용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 1만 개로 피자 두 판을 드신 분이다라고 하셨는데, 자, 우리가 한 10여 년의 시간 동안 비트코인의 가치가 너무나 많이 올라왔다라는 게 이 이야기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현재는 많은 악재들 속에서 사실은 헤엄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을 통해서 피자 두 판을 사 먹을 가격밖에 안 됐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이 시기도 지금을 이겨낸다면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가치도 조금 더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어서 오늘 역발상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리포트를 좀 하나 가지고 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어떤 내용들일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코인 시장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레포트들이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비트코인의 가장 또 이제 낙관론자로서 한 분이신 블룸버그의 수석 애널리스트 마이클 매클론이 올린 그런 이제 내용들을 잠깐 이 시간에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그 분은 항상 이제 낙관적인 관점에서 계속 비트코인들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금의 최대 경쟁자이고 언젠가는 금을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악재와 부정적인 여론에서도 비트코인은 횡보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또 잘 버텨내고 있고, 그리고 본인은 계속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그런 이제 레포트를 이제 최근에 이제 썼었고요. 또한 최근 이제 인터뷰에서 했던 이제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의 약세장이 최근에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지금 다다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암호화폐 겨울이라고 말하지만은 본인은 모든 자산의 지금 겨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체적인 상품 가치가 언제나 하락되지 않는 이상은 연준은 계속해서 긴축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뭐 그런 내용들의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 비트코인은 공급은 한정돼 있고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품의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올라갈 것이다. 수요와 공급은 경제학 법칙의 거의 절대적인 법칙 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들은 거스르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분명히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그분의 이제 요지고 이분은 이제 금이나 이제 비트코인이나 그리고 달러나 여러 가지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이제 분석을 그분의 이제 트위터나 그런 이제 분석 보고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나 금 그리고 이제 달러의 여러 가지 이제 상관관계는 나중에 한번 또 구체적으로 좀 다뤄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이제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하고자 합니다. 맞아요. 네. 예, 골드만삭스는 이제 유명한 이제 글로벌 이제 금융 폼이긴 한데 이쪽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암호화폐 관련돼서 끊임없이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많았죠. 맞아요. 네. 그 거의 비트코인 초창기 때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 초창기에는 뭐 레포트 같은 걸 찾아보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글들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뒤에서는 자기들의 이제 암호화폐를 또 준비해갖고 그걸 짠하고 내보내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그 시장이 그렇게 이제 주도하기 힘드니까 이제 전략을 바꿔서 최근에는 이제 컨퍼런스도 열고 그리고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주도하려고 다른 방식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서는 세계적인 글로벌 폼에서 그만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만한 앞으로의 가치를 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보로 전통 금융시장과 대체할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이제 시장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암호화폐 쪽에서도 이제 확장되고 주도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미리 이렇게 움직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4월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미리 이제 시작을 했었었고 최근에는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들을 지금 이제 물색해서 저평가된 기업들을 지금 쓸어 모으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들은 이런 이제 암호화폐 혹한기에 반대로 적극적인 그런 이제 관점에서 블룸버그나 골드만삭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이제 전체적인 여론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저평가된 가치를 어떻게 이제 또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또 해주셨습니다. 자, 이 이슈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좀 크게 부각을 받아야 할 이슈입니다. 사실 엄청난 호재로 다가올 만한 그런 이슈들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투자 시장 분위기가 침체기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큰 이슈가 되지는 못했었는데 저도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 암호화폐 기업을 물색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수 추진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에서는 계속해서 이 블록체인 기술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평가된 암호화폐 기업들을 인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인수를 추진 중이다라는 보도까지도 됐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지금 당장은 우리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암흑기이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가치는 인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세계적인 기관, 세계적인 기업들에서도 이러한 암호화폐에 관해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취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해 볼 만한 요점인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 역시도 비트코인을 금을 뛰어넘을 최대 경쟁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수요와 공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또 채굴자 지표를 보자면 또 채굴자 중에서도 또 항복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비트코인의 수량 자체도 좀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반감기가 다가오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조금 지금의 시점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좀 이겨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나 좋은 그러한 기사들 쏙쏙 뽑아 오셨는데요. 덕분에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점 신호가 포착이 됐을까요? 사실 비트코인 바닥론에 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그 이야기도 대표님께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점은 네.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은 네. 그러나 이제 그 시그널을 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저점이다 확실히 되면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매집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노란방에서 들어오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지금 또 저희가 준비한 자료 중에 하나는 강한국 작가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식 퀀트를 이제 유행시켰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쓰셨죠. 그래서 주식 퀀트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이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암호화폐 쪽도 관심이 많으시고 이제 이번에 이제 최근 이제 그 유튜브 내용에 보면 보통 유망 주간지에 죽는다라는 그 뉴스가 나오면 보통 이제 하락장 바닥이다 그런 식의 이제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코노미스트에서는 크립토 폴 다운이라는 이제 이슈로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몰락했다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그 예시로 1980년대 비즈니스 워커에서는 주식시장은 끝났다라는 이슈로 크게 이제 그런 글이 기고됐는데 그 이후로 주식시장은 10배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2년 타임지에 보면 Will you ever be able to retire 해서 우리는 평생 은퇴할 수 있는가? 이 당시에도 하락장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이제 물려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이슈를 나누는데 그 기사가 나온 이후로 이제 2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통해 갖고 부정적인 뉴스들이 이제 그 주요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의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관심을 이제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부분들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알트코인은 메이저나 이제 좀 조그만 알트코인들인데 그것은 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하시고 장기 보유는 저는 이제 비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노란톡방에 오시면 구체적으로 또 계속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의 저점 신호 그리고 차트적인 저점 신호 두 가지 모두 다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코인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마구잡이로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에서 공포 심리가 굉장히 조작이 많이 되고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역시도 개선될 기미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공포 심리가 조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이 조성이 됐을 때는 투자 시장에서 바닥이었던 적이 많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시점이 오히려 바닥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견들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차트적인 분석, 시그널적인 분석에 관해서는 방송에서 못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 계신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은 대표님께서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좀 짚어주신다라고 합니다. 자, 알고리즘 매매에 관해서도 많은 분들 관심 많으신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모두 다 알려드리는 전략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이제 저점 매집을 들어가면 좋은 타이밍이 올 것이다라고 하셨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시그널 차트 어떻게 활용을 해봐야 할지 그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또 이제 저희 시그널 차트를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또 좋은 이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의가 많으신데 이제
오픈한 이제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이제 오픈해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시그널 차트는 크게 이 지지 저항성, 상단 지지 저항성과 그리고 하단 지지 저항선을 자동으로 이제 가격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패턴들을 분석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과 하단의 지지를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그널이 나옵니다. 매수, 매도 시그널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상단이나 하단 지지 저항선을 맞고서 이제 나오는 그런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제 들어가시는 것들이 좋고 그 다음에 상단에 이제 매매 펄스 시그널이라고 새로 저희가 이제 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상단 이제 박스가 그려질 때는 매수 구간, 그리고 하단 박스가 그려질 때는 매도 구간입니다. 근데 상단에서 하단으로 떨어지는 그 시점이 그러면 이제 매도 신호겠죠. 그래서 이런 신호가 같이 겹쳤을 때 또한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이제 지지 저항 때 익절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추세가 형성된다고 생각하면 다음 시그널 때 익절을 하면 매우 안정적인 그 시그널 차트를 통한 매매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그널 차트 활용법까지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너무나 궁금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또 방송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단에 QR코드를 띄워드릴 겁니다. 이 QR코드를 그냥 가져다만 대시면요. 조그마한 영어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그 영어 링크를 여러분들이 누르셔서 입장하시면은 대표님이 이러한 시그널 매매에 관해서도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 있는 이슈에 관해서도 실시간으로 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여러분들 가져다만 대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딱 한 번만 뜨는 QR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대표님이 또 믿음직스럽게 여러분들의 계좌와 앞으로의 시장들 지켜주신다라고 하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대표님과 정말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역발상으로 우리가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대표님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